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당신,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혹시 이대로 가다 보면 나도 외롭고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지는 않나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나이 들어서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요. 우리 인생은 결국 돈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 관계가 부족해서 힘든 시기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게 돼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줄여야 할 첫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년에는 불필요한 자존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어르신들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존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지면서 타인의 말에 귀를 닫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통이 단절되고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평생 가정을 책임지고 살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물어야지 내가 먼저 하면 체면이 안 서.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끊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고 생일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졌고 서운한 마음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가 먼저 연락하기만 바라세요.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해 주셨다면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뵀을 텐데요. 결국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느라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뎠다면 서로 서운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나이가 아니라 소통과 배려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을 펴야 누군가와 손을 잡을 수 있다. 즉,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가 이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혹시 먼저 다가가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다가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지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자존심이 그 기대는 손을 밀어내버리곤 하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 중에서 혹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엔 좀 그렇지. 먼저 연락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벽을 허물 날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세상은 그만큼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줄여야 할 두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노년에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걱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온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걱정은 우리의 삶을 좀 먹고 건강까지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자식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딸은 시댁에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손주들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그렇게 하루 종일 자식과 손주 걱정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걱정 좀 그만하세요. 저도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해주는 게 실리? 내가 힘들까봐 그러는 건데. 이러한 걱정은 결국 할머니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을 설쳐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걱정은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중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90%의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자식들이 나를 챙기지 않으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돈다면 정작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걱정을 한들 그 일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걱정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건강이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걱정을 글로 써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걱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가 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는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불필요한 걱정으로 하루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그러면 노년의 삶이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줄여야 할 세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셋째, 노년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이고 그만큼 고집도 강해집니다. 고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집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외로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강직한 성품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고 가족에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조금만 편하게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힘든 일은 맡기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너희들에게 신세 질 생각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살 거다. 아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싶은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하니 속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걷기 힘들어지면서 자식들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이 가족과의 거리를 벌려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강한 나무는 부러지고 유연한 나무는 바람을 이겨낸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고 도움을 거부하며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까요? 오히려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도움을 받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서운했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연락을 끊어버린 적은 없나요? 자존심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에는 자존심보다 소통과 유연함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진 적은 없나요?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줄여야 할 또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고집과 완고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고집이 강한 사람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신의 의견을 쉽게 굽히지 않고 남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완고함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묵묵히 희생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 독립하면서 집에는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쉬며 자신을 돌볼 시간인데 할머니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도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해야 해. 내가 해야지 마음이 편해.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딸은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온 지 수십 년인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옳았던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조언을 해주는데 귀를 닫고 거부한 적은 없나요? 자식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괜찮다며 거절한 적은 없나요? 고집을 줄이면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고집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적은 없나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노년이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줄여야 할 마지막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관계 속에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되지요. 정말 소중한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는 과연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줄여야 할까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넓혀왔고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업을 정리하고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인맥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관계 중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할아버지는 먼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한번 봬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혀왔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줄여야 할 때야. 괜히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내 곁에 남을 사람만 남겨.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했던 인맥을 정리하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의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무하고 외롭기만 했던 시간이 줄어들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많을 필요가 없다. 그저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실망한 적이 있나요? 노년에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다음번에는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하겠지. 하지만 이런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노년에는 주되 바라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남는 사람은 결국 진짜 인연뿐이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나요? 괜히 애쓰면서 유지하려는 관계는 없나요?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는 줄이고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것. 둘째, 쌓아두기만 하는 돈을 줄이는 것. 셋째,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관계 속의 기대를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를 줄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오히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가진 돈도 사회적 위치도 넓은 인맥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모습뿐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아끼고 참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이 되자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노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쫓기지 않고 진짜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즐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내려놓고 줄여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모으기만 하는 돈을 줄이고 무의미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노년은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더 얻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